보면, 그 6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나오나요? 그럼 여기야, 이게. 우리는 매매를 배우니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한다 그래서 매매가 성립되려거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목적은 그냥 간단해. 다시 계약서에 쓴 것. 계약서에 쓴 내용을 목적이라고 불러. 계약서에 쓴 내용을. 그리고 약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 표시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적어도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프린트를 한번 봐. 오늘 나와된 프린트를 보면 맨 밑에서 보시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보이나요? 이 세 가지를 모든 법률행위마다 필요한 요건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일반적 성립요건. 거기다가 세 가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 일반적 성립요건 이렇게 메모 외쳐봐. 즉 여기다가 세 가지 오른쪽에다가 일반적 성립요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적 성립요건. 일성이. 어디 잘했나 봐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적어도 몇 가지 요소들은 꼭 있어야 한다. 세 가지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적어도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못이 있어야 돼.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이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가적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여기에 당사자의 그 유효가 되려면 적어도 다 권리 능력. 그냥 권리 능력이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란. 여러분 프린트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냐면 권리 무능력자의 행위 나오지? 그건 확정무효 이렇게 가잖아.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 그러면 우리는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확정무효다 이렇게 해놓고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것도 안 물어보고 무효였을 때 생기는 법률 문제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란 당사자가 갖는 분별력인데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어도 역시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그럼 여기서는 나와 의사 능력. 그럼 의사 능력이 없다 그 말은 술 잔뜩 취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여지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은 그것은 확정 무효다 그 말이에요. 강박이라고. 오른쪽에 써있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의사결정 여지를 박탈한 강박은 오른쪽으로 가잖아. 아니 프린트를 봐. 프린트.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다. 여기. 여기 프린트를 찾아봐. 한번 읽어본다. 권리 무능력자. 2번 봐. 2번 시작. 강박은 어디로? 확정 무효인데 여기서 무효였을 때 생기는 법률 문제가 있는데 무효였을 때 생기는 법률 문제가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를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무효로 해. 일부가 무효이면 프린트 한번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하시면 맨 위에 프린트. 두 번째는 무효행위도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전환에 의해서 무효행위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어. 다른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도 추인하게 되면, 무효인 행위도 추인하면, 원래 무효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니까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없어. 근데 무효의 원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에게서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에게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효인 행위도 사회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고, 무효인 행위도 그 다음에 철회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는가,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제3자 보호가 널려나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제3자를 보호해 주냐에 대하여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효에서 꼭 물어보는 게 별거 없고, 여기다가 전환에 별표해봐. 전환. 추인 별표해. 추인. 부당이득 청구하냐 뭐든 이거 물어봐. 물어보는 게 오지선다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게 네 가지를 물어봐. 네 가지. 그리고 밑에 제3자 보호 이걸 물어본다고. 제3자 보호. 자,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냐 없냐 물어봐.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청구하냐 못하냐 물어본다고. 그리고 제3자가 나타나면 제3자 보호해주냐 마냐 요거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무효에서 무효에 생기는 법률 문제가 나오면 무효와 법률 문제가 몇 개 없는데 앞에 무효와 생기는 법률 문제 또는 적용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 위에 한번 외워보자고. 맨 위에 한번 외워본다. 무효는 전다세 부과, 취사철의 손절 이런 문제가 생기다 이렇게 외워놔. 일단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전다세, 전전세, 전전세나 전다세나 같아. 전전세나 전다세나 같다고 또 지난번에는 전전세 하더니 또 전다세로 바꾸자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전전세, 부과, 취사철회, 손절 이것의 적용 여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봐. 이쪽으로 와.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여기서 무효행위 전환도 물어보지 않고 이것만 물어봐. 의사 능력자 행위가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여기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이 정도 물어본다고.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어. 요것만 밑줄 그으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하셔. 술 잔뜩 먹고 한 법률행위는 확정 무효이고 나중에 본인이 술 깨서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즉 뭔 얘기냐면 지금 이거야.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매매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매매해서 등기해주면 무효요, 무효요? 무효. 그럼 아버지가 술 깨고 나서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 상대방과 거래한 이 제3자. 무효는 상대적 무효도 있고 절대적 무효도 있는데 상대적 무효는 그냥 처음 오신 분들 따라서 해보면 상대방에게만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그렇게 쓰여 있어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3자 보호와 관련하여 절이 뭐냐면 절대적 무효야. 절이. 상은 뭐요? 상대적 무효. 처음 오신 분들 절이 뭐냐? 상이 뭐냐? 지금 맨 위에 있다잉. 맨 위에 있는데 밑에 보고 하지 말고 또 요것도 먹지 말고. 너 눈이 왜 그렇게 생겼냐? 남들은 다 위에 보는데 밑에 보고 있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아셨어? 처음 오신 분들만 용어 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런 뜻이야. 상대적이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만 무효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여기 봐.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매매했을 때 이 매매의 효력은 술 잔뜩 먹고 한 매매는 갑과 을 사이에만 무효요. 병에 대해서도 무효요. 그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러므로 병에 대해서도 무효니까 이 사람의 등기가 무효 등기이므로 이렇게 등기해 줬을 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런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술 잔뜩 먹고 한 매매의 무효는 절이요 상이요 뭐 이렇게 하시면 돼.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당사자의 여기서 세 번째는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 나오지? 그 3번에 제한 능력자에다 밑줄 그시고 처음 오신 분들만 그래. 다른 사람들은 5년 했잖아. 능력이. 제한 능력자에다가 미피피 이렇게만 쓰면 돼. 미피피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우리는 제한 능력자에 이런 것들이 있다 물어보지도 않고 대리에서 한번 물어본다고.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본사, 자 한번 해봅니다. 본사, 대사, 성파. 그래서 대리인이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거기서 한번 물어보고 봐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한 능력자가 누구냐 그러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가리켜서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요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다면 이것을 불합정 유효라고 해. 제한 능력자 행위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 다 같이 불합정 유효. 그럼 여기서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위로 가야 돼. 위로. 다만 취소했으면 못이 되고 확정 무효. 봐봐. 자, 제한 능력자 행위는 밑에요, 위요? 불확정 유효로 가. 그럼 취소하면 못이 되고. 그럼 여기 제한 능력자 행위를 취소해서 나중에 추인 넣으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 다. 다시 한번 취소해서 무효인 행위도 추인 넣으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거기 제한 능력자 한번 봐. 제한 능력 칸에 제한 능력자 3번 칸에 새가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써 거기다가 안 보이면. 즉 뭔 얘기냐면 여기 취소해서 무효가 된 행위도 나중에 추인 넣으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해서 무효가 된 행위도. 여기다가 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제한 능력자 행위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절이요 상이요? 이렇게만 물어봐.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다. 이렇게만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처분권은 능력이요, 자격이야. 아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서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처분권은 능력이요, 자격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4번 봤더니 4번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나오나?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확정 무효가 되지? 어디 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순서를 잘 봐. 여기에 1번, 이것도 싸머니까 번호를 붙여놨다고 4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능력이요, 권한이야. 그러니까 이게 능력과 다르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는 처분권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에만 필요하니까 여기는 없는 거야. 처분행위만 필요하니까. 어디 그러면 자 어디 처분행위에서 처분권은 성립요건이요, 효력요건이야? 처분행위에서 처분권은 이것만 성립요건이라니까. 세 가지만. 처분권은 여기 들어가. 여기 다시 한번 처분권, 대리권 있어야 유효잖아. 어디 매매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지. 그때 처분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처분권이 없으면 무효요, 유효요? 처분권이 없으면 무효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처분권은 효력요건이요, 성립요건이요?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게 효력요건 아니냐? 여기 없어도. 따른다. 처분권은 효력요건이다. 근데 이 처분권은 여기에는 필요 없지만 처분 행위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야. 따로 여기는 없지. 여러분들 교재에 일반 효력요건에는 없어. 근데 다시 처분권은 매매도 필요해, 처분 행위만 필요해. 여기는 매매나 처분 행위에 모두 필요한 요건이야. 여기는
매매나 처분행위 모두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 여러분들 나는 처분권 하나 넣는 거라고. 다시 한번 처분권. 그럼 처분권 있어야 유효요? 없어야 유효야? 있어야지. 그렇게 처분권은 처분행위에서만 따로 필요한 행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4번 봤더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면 어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면 본인이 추인하면 소여, 세여? 여기는 세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 다음에 여기 무권리자는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여기 이제 아버지 땅을 아들 이 녀석이 지 이름으로 등기해서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 병에게 있어? 갑에게. 그럼 갑은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등기 말소하라 할 수 있어, 없어? 소물청 있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 있지, 여기도. 이렇게 있어. 그럼 아버지가 제3자에게 자네가 등기했으니까 먹으라 할래, 내놓으라 할래.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 없으니까는 못 오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잡아. 무권리자 이 사람이 무권리자가 이렇게 등기해준 게 처분행위 아니? 지금 아버지 땅을 의리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외워본다. 매매 이전. 매매하고 이전을 구별해줘야 돼. 매매는 유효, 이전은 무효.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추인하면 소여, 세여? 소. 추인하면 소급해서. 그럼 그 무효는 절이여, 상이여? 그러니까 이 사람도 권리 취득 못하잖아. 이 사람도 절대적 무효니까. 이해 가셨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 제3자 권리 취득하지 못해. 이해 갔어? 그럼 상대적 무효는 어디서만 생기냐면 여러분들 의사표시 상자 한번 봐봐. 상상이다. 한번 오른쪽에. 상상 보여? 상에다 손이라도 한번 대봐라. 제대로 갔는지. 그 왼쪽으로 쭉 갔더니 의사표시에서 생기는 거야. 의사표시 칸에서. 2층이요? 3층이야? 거기. 3층도 모르네. 의사표시가 3층이야. 그러니까 의사표시에서만 무효가 되었을 때 상대적 무효다. 일단. 다시 한다. 여기 봐. 무효사유가 소속을 잘 봐야 돼. 여러분 소속을. 소속이 여기서 무효인지 의사표시에서 무효인지 소속을 잘 봐야 되는데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상대적이 돼. 목적에서 무효이면 절대적, 당사자에서 무효도 절대적. 이렇게 구별을 짓는 거예요.